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다음 주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시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양호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 입성과 함께 트럼프 축포를 쏠 것인가? 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이 월요일, 화요일 조정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수요일 정도에 잠깐 보이지 않는데 수요일 정도에 급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백악관 입성과 더불어서 축포를 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가 지금 과열 우려감이 좀 있죠. 과열 경기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경제적인 전망이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이익 성장이나 또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게 좋고 AI가 이끄는 이런 혁신이 또 그 하위 산업으로도 전이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자산 집약적인 산업에서 가벼운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아도 좋다. 그래서 미증시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미증시의 양대 산맥은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이 시소 게임을 벌이면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고민에 빠져 있죠. 최근에 웰스파고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웰스파고가 인도량 쇼크나 또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또 인플레 감축표 폐지가 되게 되면 테슬라는 이걸 악재로 인해서 70%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악담을 던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조정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일 자율로 주행 로봇 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봇 택시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또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선스로 판매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로봇까지도 판매가 진행이 된다면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에서 좀 더 다양한 산업으로 진화하는 그런 공룡 같은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번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는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10명 중에 9명 못 간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테슬라는 강력한 랠리를 보였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은 선거를 할 때 그 자금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우리보다도 정치 자금 이런 게 좀 합법화됐고 상당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 돈 자금줄은 정치 자금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세계 최고의 갑부였다가 약간 눌러줬었죠. 다시 한번 축포를 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약세를 보일 때 좀 강해지는 섹터가 있죠. 바로 뭐예요? 시장의 중심축 AI죠. 자, 젠순왕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패싱 논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나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다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젠순왕은 초청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초청을 안 했을까요? 엔비디아 이코로 민주당이란 판단이 거세지는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AI 기업들을 매수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주로 뭐 낸시 펠로시 남편 폴 펠로시나 이런 민주당 인사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올라가면 자꾸 정치 자금 유입이 되고 그래서 다음에 중간 선거에 한 번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자꾸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수출 추가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AI 반도체 수출 제재를 통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엔비디아는 울상이다. 다만 이제 이 관계라는 것이 어떤 꼭 안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적극적으로 트럼프한테 좀 뭔가 정치 자금도 좀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때 정부가
과잉 개입이 아닌 혁신을 통해서 봐라.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표방하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는 그걸 제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첨단 기술 육성 정책, 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는 이런 흐름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TSMC나 이런 그 AI 기업들이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호실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투심을 결정할 거다. 결국에는 양대 축,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형성이 되고 만약에 이 두 종목이 안 좋아지거나 엔비디아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런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큰 이벤트는 없어요. 월요일 날은 휴장이고 트럼프 취임을 합니다. 다보스 포럼도 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미증시가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목요일 날이 중요하죠.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연설을 할 것인가? 좋은 이야기 하겠죠. 약간 규제도 강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드시 치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가라는 것은 인장 강도가 있다. 제가 매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매주를 고무줄에다 달아놓는데 처음에는 고무줄의 탄성에 의해서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이 치고 해서 고무줄이 삭게 되면 그때는 가벼운 바람에 툭 떨어진다 했죠. 근데 이 21선이 내려오기 전에 빨리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수요일 날 치고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이제는 좋아졌단 말이죠. 다음 주에는 다시 치고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증시가 안 빠져도 우리는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아, 바닥은 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CES나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이제 낙폭화되어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시장이 좋지 않는 시기죠. 시기적으로도 보면 겨울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한겨울에 반바지를 사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은 낙폭 과대인 상태란 말이죠.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래서 이쪽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칩스법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이 나왔긴 했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미 반도체 규제가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상무부 산업보안국이 중국이나 싱가포르 AI 기업들에게 규제를 했는데 추가로 27개 이제 거래자 목록에 신규로 포함시켰는데 그 기업들이 바로 화웨이 지원 업체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올해 실적이 대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올해 HBM 생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또 삼성전자는 바닥이다. 지금은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좀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반도체를 보려면 SK하이닉스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SK하이닉스를 17만 원대 초반에서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팔지 말고 중기로 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로 보면 24만 원, 5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SK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가면 또 한미 반도체도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HBM을 기점으로 해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는 시속 게임을 벌여요. 어떨 때는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대형주들이 올라갔다 쉬어가면 옐로칩들이 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옐로칩들이 쉬어갔을 때는 스몰캡들이 올라가요.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이제 다시 좀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자, 그럼 지금 어떤 스몰캡 섹터를 봐야 될까요? 바로 유리기판 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ES에서 이제 한층 진보된 그런 유리기판 기술이 선보였고, 이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또 유리기판 거래가 성사되면서 예상보다는 유리기판 시대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유리기판은 뭐예요? 기존의 플라스틱 같은 유기 소재 대신에 유리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유리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패턴이 왜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유리는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형 폼팩터 패키징이 가능해서 수율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미래 기술은 이런 유리기판 쪽으로 가고, 특히 이제 미래 기술 칩내 패키징 적용에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칩을 그 레고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칩넷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효율 높은 고성장 고성능 칩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앞으로 미래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걸 뭐 만약에 7나노를 구현을 한다 그러면 3나노 가지고도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16일 날 그 조지아 공장 앱솔릭스에서 미국이 보조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목이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또 두각을 나타낼까요? 이번 주에 나타냈던 것은 SKC나 또는 필옵틱스나 이런 종목이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필옵틱스를 2번 리포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진행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보면 스몰캡들이 정배열 초입에 딱 올라섰어요. 그래서 한번 탄력이 붙으면 강하게 붙는 거죠. 최근에 좀 가볍게 좀 해드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전에 뭐 밑에서도 좀 해드렸는데, 필옵틱스 또는 저는 한빌 레이저 이런 종목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까요? 다양하게 뭐 YC캠이나 또는 FNS테크나 또는 캠트로닉스나 기가비스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도 여전히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유리기판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게 어디냐? 바로 액침냉각 관련주도. 자, 최근에 엔비디아 블랙엘 출시하는데 여기 발열 문제 때문에 주문이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MS나 아마존, 구글 이런 큰 송 고객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블랙웰이 약간 발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주문량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젠손항은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I 가속기 블랙홀은 액심 냉각 이런 걸 한다면 획기적으로 발열을 통제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제 순행식을 사용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한 3배에서 5배 정도 AI 처리량을 늘리고 발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총 소유 비용도 개선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액침냉각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가볍게 그냥 삼성공조를 한번 해드렸는데 뭐 많이는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근데 액침냉각 관련주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뭐 한중 NC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워트 같은 종목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침냉각의 필수 장비를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특수 공정에도 포함이 되는데, 칠러. 그래서 항원수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워트 같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 다른 종목도 연동이 되면서 움직임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좋죠.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반도체 쪽은 AI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싸진 상태죠. 그리고 지금은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온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또 한미 반도체도 궤를 맞추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는데, 주로 이제 화끈하게 움직이는 그런 섹터는 유리기판이나 또는 액침냉각 관련주가 될 수 있다. 다음 주에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2차 전지는 어떨까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이 우리 2차 전지 업체 테슬라가 우리 한국에 2차 전지 쓰겠다 또는 판매량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 극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은 반등이란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더 좋다. 다음 주에 그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 날이었죠. 자, 그 전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실망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바이오주들이. 그때 마침 이제 2차 전지가 강해지면서 약간 기대감이 있는 이 바이오주들이 약간 눌림목을 줬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틀 연속 치고 올라갈 때 고점에서 밀리는 그런 구간이니까 아마 저게 고점에서 밀리면 바이오로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보면 그 캐즘을 극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바이오 관련주들은 일시적으로 눌러줬지만 그게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P모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좀 했겠죠. 투자자들이. 근데 어떤 굵직한 성과를 아직 안 나타내주니까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죠. 그게 이제 각종 학회나 아니면 뭐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한적으로 작용했죠. 일부 종목은 약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언론에서 부각이 안 시키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끌고 가요. 그리고 기관은 좀 따라가는 구조. 근데 이제 기관의 로스콤 물량이나 이런 부분도 나왔고, 그다음 2차 전지나 기타 안 좋은 섹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바이오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어디가 좋아질 수 있느냐? 역시 SC제형, ADC, 이중항체 이런 쪽으로 강점을 갖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강점을 갖고 이번에도 이제 한국 부스에 많이 몰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때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결과는 이후에 발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바이오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고 이제 알테오젠이 치고 올라가고 삼천당이나 HLB 그룹주나 이런 리가켄 바이오 이런 옐로우 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피하 주사 제형을 머크나 다이치 상교에 했단 이야기죠. 기술 수출을 했고 이 기업들이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한 6곳 정도 하고 추가로 빅파마하고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서 이전 계약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다음 주부터는 좀 탄력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머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연내 면역 항암제 키토르자를 출시를 하겠다. 대신 요거 출시를 하게 되면 1년 내에 30에서 40%까지는 이 SC 제형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 기술 이전 계약 총 규모가 6조 원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이 일단 치고 올라가 줘야죠. 그리고 기술 수출이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다음 주에 또 슈팅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HLB 그룹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 FTA로부터 제조나 품질 관리 실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한 세 가지 보완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서 오늘 3월 달에 허가 여부를 발표를 해요. 이번에는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압박 전략이 바이오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걸림돌이지 않냐 이런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때 저는 이번에 현대 AMD나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임상 그 데이터가 좋고 이로 인해서 뭐 신약 허가나 이런 것들을 기대감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바닥권에 상승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이 이 수급선 60선과 생명선 20선이 수렴이 된 상승 초기에서 한다면 요즘에는 치고 올라가면 100% 정도는 기본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좋고 주로 대형주나 옐로 칩들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스몰캡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역시 삼국지 장세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래서 저는 반바지라고 하죠. 한겨울에도 반바지는 사야 되겠죠. 근데 반바지 이상한 거 살 필요는 없고 좋은 반바지를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요? 트럼프 수혜주. 지금부터는 트럼프 수혜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 취임식 때 그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과거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때 그 업계 임원들하고 만나서 비공개로 했는데 비트코인 비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달라 이런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를 비축을 위해서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상업체들이 로비를 통해서 뭔가 정부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인수팀이 뭐 한 200억 달러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SM, 핑거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코인베이스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거보다는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예요? 바로 조선이죠. 자, 조선은 지난번에 제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하고 통화를 통해서 한국 조선업계가 도움을 좀 달라. 그래서 미국은 조선업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이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함정을 유지 보수하고 정비하는 이 MRO 사업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좀 굵직한 종목이 치고 올라갔죠. HD,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미포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갔고 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삼성중공업을 상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LNG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LN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자, 우리는 선박이 필요해. 근데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맹국이 선박 고온주와 관련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LNG 수출 허가를 보류를 해지하고 또 신규 수출 터미널을 신속히 건설해서 이쪽에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걸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또 어떤 것으로 이어집니까? 이건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간 LNG 수출 용량이 2배로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부양에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동맹국도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고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중국의 조선 해운과 관련한 불공정 보고서를 발표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LNG 관련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그 MRO 사업 이쪽 관련주들도 치고 올라가고 또 LNG 관련 종목들도 치고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기존에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 조선기자재 또는 이 LNG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했을까요? 저는 트럼프 초임에 조선주를 이야기를 했고, 조선주는 원래는 좋은 섹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잘 안 올라갔는데 이런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일승을 제시드렸는데 한 50% 올라갔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제 조선주는 그 주로 기자재나 이런 쪽을 보는 게 더 좋다. 그리고 동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1,000원대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한 67%밖에 안 올라갔어요. 이제 드디어 LNG에 대한 기대감 요것 때문에 치고 올라가죠. 얘는 LNG 본행제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자극이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대힘스를 봐라.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분명히 이 종목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동안 안 치고 올라갔죠. 그렇지만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고 전략적인 투자자들이 요걸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날 딱 아침에 마이너스 구간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보합선에서 마이너스 소폭 눌러주고 상한가 근처까지 치고 올라왔죠. 저는 투자자분들이 왜 돈을 못 버느냐, 바닥에서 사서 끌고 가야만 돈을 버는 건데 항상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 초기에서 매수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해야 되고, 시간에서 상한가 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더 강한 움직임이 나서 한 더블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상승 초기 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재건주가 앞으로 뜰 수 있다.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를 이야기를 했지만 요건 어떤 협상할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어떤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리글로벌라이징을 원하는 것이고, 시진핑하고 통화를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게 아니라 중국도 수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한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와 서로 뭔가 동상의문을 꿈꾸지만 서로 협력은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북한 문제나 러시아 문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군인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세계 경찰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지적인 전쟁을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재건 비용이 이제 천문학적이죠. 자,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저는 범위변경을 해서 한 더블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종목도 좋지만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치고 올라가죠. 전진 건설 로봇. 그래서 전진 건설 로봇 또한 이제 96% 올라가는데, 이렇게 콘크리트 펌프카가 북미에서 시장 점유율이 2 정도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트리키에 500억 정도 수출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진 복구하면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관련주를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현대힘스를 발굴했던 그 자리에 찬스가 와서 지난 목요일 날 대동을 공략해 드렸거든요. 근데 역시나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또 다음 주에도 좀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재건주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종목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공개 방송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3시에서 4시 사이에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그때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자,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입성하게 되면 백악관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역시나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 지적재산권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3월 두코바니 본계약에 청신호가 울리고 있는데, 아마도 서로 뭐 로얄티도 좀 내주고 해서 예전에 그 바카라 모델을 확산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이 원팀이 되어서 글로벌 원전 수주전에 나선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말씀드렸죠. 원전 강국은 한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인데, 러시아, 중국이 유럽이나 또는 중동의 그
원전을 하게 되면 스톡스넥이라는 원 바이러스를 배포해가지고 원전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게 폭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이제 치고 올라갈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좋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한신기계, 서전기전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는 움직임입니다. 저는 그냥 최근에 바닥에서 뭐 꼴랑 한 25% 올라갔는데 BHI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요즘 시장이 약간 버벅거리는데 어려운 시장에서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예요? 시장이 중심축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먹고 크게 한 방을 먹자 이런 이제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나 이런 알테오젠 이런 종목은 끌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알테오젠은 한 1000% 올라갔다가 한 700% 정도 되고 한 3000당 제약은 한 250 갔다가 한 140 정도 넘었나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속으로 제시해 드린 게 한 140 올라갔다가 한 80에서 100 요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바이오주들이 치고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이런 종목을 해요. 현대임스 매수하자마자 급등이 나와서 다음 주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으니 다음 주에 올라가면 뭐 한 7, 80% 그리고 잘하면 뭐 한 더블 정도는 기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그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제시해드렸던 현대임스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현대임스가 치고 올라가는데 조선주 뭐 일승이나 동성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흐름에 맞춰서 이제 공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경남수치 지난주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홍준표 모멘텀으로 해서 치고 올라갔죠. 파인테크닉스를 바닥권에서 해드렸는데 더블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홍준표가 그 보수의 좌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번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순환매 차원에서 하고 이제 이게 악권이었죠. 아까 그 종목과 현대임수와 비슷한 패턴이죠. 대원전선.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산불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어요? LA에.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에 불꽃이 튀어서 이게 화재를 발생시켰다. 이제 이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는 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면 이때 쫓아간단 말이에요. 슈팅이 나올 때. 그럴 필요 없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딱 그 저점에서 잡아드렸는데 당일날 한 2, 3%에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뒀죠. 제가 여기에 그 장인입니다. 그래서 상승 초기에서 첫 번째 짱대 양봉이 나오는 날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의 레이더에는 이게 잡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대원전선부터 현대임스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주초부터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뭐 삼성공조는 가볍게 11% 이렇게 해드렸고 대신 이제 반도체는 액침 냉각 또 유리기판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옵틱스를 이번 주에 2번 해드렸단 말이에요. 바닥에서도 한번 해드렸는데 이게 올라가면 이걸 해야죠. 그래서 14일하고 16일 날 해드렸고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항상 매수는 바닥에서 하고 언제 팔아? 그때는 어때요? 급등이 나오면 21선 3분 차트에서 21선 올라올 때까지 팔면 돼요. 근데 저는 문자 내역을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꼭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빈 레이저도 이제 같은 날 해드려서 슈팅이 한번 나왔고 자, 그다음 SOS 랩은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번 주에 해드린 거 폭발적인 랠리는 안 나왔어요. 그래도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흐름이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 우리는 항상 올라가 있는 지금 대동이 이제 아까 대원전선을 이번 주에 해드렸죠. 지난주에는 현대임스, 대동전선, 대원전선. 그 다음에 대동을 해드렸는데 항상 계속 가셔야 될 게 이 가장 안정된 자리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120선을 내리고 20, 60 수렴을 시켜서 튀어 올라가는 정비율 초위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잊지 말자 625. 이슈와 재료를 머금었는데 60선, 20선, 5선 위에서 첫 번째 짱대 양봉 나온 날.
이럴 때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추격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런 흐름인데 그럼 무조건 밀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항상 상승 초기에서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대동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음 놓고 들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잘하고 제가 고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1,0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 분들 800으로 8천을 벌고 뭐 마이너스 4억을 6개월 만에 복구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왜 많이 나오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단기든 수익 관점이든 이렇게 상승 초기에서 급등 직전에 매수를 하면 추세를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사는 거예요, 그냥. 9시 3분, 6분, 7분에 사서 끌고 가요. 근데 이제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고 급등이 나오면 요 마지막 스퍼트 할 때 있죠. 요때. 그때 팔아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주식의 그 생리를 알면 참 쉬운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나 범양건영을 같이 이제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자 항상 그 짱대 양봉을 형성되면 한 2, 3일 조정이면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옵니다. 그때 요날 이제 마이너스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게 장중에 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15% 올라갔는데 아침에 매수를 하면 돼요. 아침에 저점에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저점에서 매수하면 그 다음날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세명전기도 급등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나 요 종목도 이제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로봇 관련주도 바닥에서 사야만 하이젠 RNM처럼 189%, 클로버처럼 뭐 91% 나오고 또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바이오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트럼프 수혜주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